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격과 동전의 양면인 부채를 이야기하자 이기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일면에서는 그 30대가 빚을 많이 내서 들어왔다는 거에 나왔죠. 여기서 나온 케이스가 또 참 놀랍습니다. 5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보금자리론 3억 원, 그러니까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 대출 1억 원, 그래서 4억 원을 융자에 끼고서 1억 5천만 원 가지고 산 겁니다. 여기서 결국 원금을 갚게 되잖아요. 근데 원금을 이자는 대략 그 1.3에서 1.5로 계략 계산해도 이자 원금 그러니까 거치 기간 이자는 갚을 수 있는데 원금 상환 들어가면 아주 힘들어지겠죠. 결국 끝까지 들고 있다기보다는 사줄 사람을 생각할 텐데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CCP 역병 이후에 고용 안정성 문제 그거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금 직장이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직장 잃으면 8,500만 원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그 재촉 많이 하겠죠. 게다가 경제 외부 요인으로 그냥 가격 조정으로 5억 5천으로 올랐던 게 4억이 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 팍 올랐으니까 얼마든지 가격은 조정이 가능한 거죠. 무한 상승이란 없는 거죠. 이 사줄 사람 그 첫 번째, 직장 잃으면 두 번째, 가격이 완만한 조정이라도 있다면은 이 세 개가 동시에 터졌을 때가 그 리만하고 키코 터졌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 그 친노들이 그 대깨문 후배들한테 정보 안 알려주나 보죠. 가계 융자가 가격 상승의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그 1억 5천이 그 전재산인 그 가정 말이에요. 가계 융자를 끼웠으니까 그걸 잡잖아요. 융자를 못하면 죽어도 못 잡지 그거. 융자 갖고 가격 상승의 비결이에요. 근데 그 수요 공급 곡선 그 초등학교 그 지식에 받쳐진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는 게 겨우 영혼 끌어 모아서 이렇게 된 거 갖다가 그냥 그 소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문재인 정권은 그 은행 대출을 마구 막았잖아요. 그래도 가격이 오르는 비결은 대출의 우회길이 상대적으로 아주 넓었다는 얘기죠. 노무현 재개발에 그 대출을 끼고 들어왔던 분들, 리만 사태 터지고 키코 터지고 그 집을 팔지도 못했다가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최경환 씨가 그 친노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뭐 부채로 뭐 그게 아니라 사실상 그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박근혜 씨가 노무현 때 그 친노 하우스 푸어 구세주인 거예요. 정말 한국사의 부동산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도 하기도 어렵고 진짜 뉴스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정 수준은 타당해요. 근데 딱 거기서 멈춰. 일정 수준은 타당한데 거기서 멈춰. 100% 타당한 그런 그 개인적인 지식은 언론에 기재가 되지 않죠. 공인중개업소, 사업소 전문가님 딱 만나면은 절대로 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하고 그런 데서나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회 조직에서 큰 조직, 이익단체로서 큰 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급의 그 먹물들은 이런 발언밖에 못해요. 이런, 어디든지 똑같아요. 이런 발언밖에 못해요.
그냥 좋은 말인 듯 하면서 부분적인 정당성만 있고 100% 정당성은 담보할 수 없는 거. 즉 자기를 고용한 자들의 뜻에 어긋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어디 소속이 있는 먹물들은, 소속이 있는 먹물들이 그런 자유가 좀 잡힌다고 해서 또 그 소속을 벗어난 사람도 요즘 있는 거고요. 한국의 유력한 부동산 전문가란 분들은 패닉 바잉 이라고 신문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자꾸 바람 넣잖아요. 거기에 꿈을 깨고 현실을 제대로 말해줄 자유가 없어요. 아니 매스미디어가 팀을 갖춰가지고 잘 바람 넣고 있는데, 근데 한마디로 팀킬을 부동산 전문가는 분이 할 수가 없죠. 결국 민간의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리만 키코 사태 때 3종 세트가 다 나타났어요. 그때 지옥에 빠졌던 분들 왜 말을 안 해? 뭐 저는 지옥에 빠지진 않았지만 지옥에 빠진 분들 보면서 얼마나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던데, 30대 영끌 바람을 한창 하던 그 언론은 입장을 바꾸면 끝입니다. 그 조선일보는 계속 끝까지 아마 갈 모양입니다. 계속 바람 잡을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중앙일보는 입장 전환했죠. 노무현 때 30대 친노가 아주 하우스푸어로 굉장히 고통받았어요. 이제 또 대깨문이 그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친노 하우스푸어가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 이제 수도권 대깨문에 이어서 충청도민들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좌파 정권 부동산에서 나오는 개발에서 이 패턴화된 어떤 형태, 그걸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결국 뻔하다. 30대 대깨문이 영끌한 부채는 누군가에게는 소득입니다. 모든 부채가 똑같아요. 부채를 땡기면은 누군가에는 그게 소득입니다. 30대 친노 하우스푸어들의 부채는 지방자치로 확대한 공무원 월급이었고, 30대 대깨문 하우스푸어의 부채는 공무원 공화국 대깨문 정권의 낭비형 공무원들의 월급일 겁니다.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강북 쪽에 5억 5천 하던 아파트 옛날에 2, 3억 했잖아요. 4억 정도는 얼마든지 갈 수도 있지. 이 말 뜻은 30대 조선일보에서 다루는 그분, 그냥 자기 자본 확 날아간다는 겁니다. 부채만 남는 거예요. 게다가 CCP 역병에 따른 구조조정도 시작도 안 했어요. 충청도의 국가주도형 기획부동산, 이것도 반드시 이 사람 저 사람 미래가치 운운하면서 마치 안 끼면 안 될 것 같은 바람 집어넣으면서 영끌 바람 주할 겁니다. 이거 전부 그랬으니까, 쭉 그랬으니까. 충청도 땅 부자,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건설업자들의 기대 수익률 달성을 위한 충청 시민의 영끌 운동. 그래서 부채를 싹 끌어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3종 세트 누가 사냐, 부채 잔뜩 낀 주택을 누가 사냐, 가격 조정 될 텐데 고용이 영원하냐, 3종 세트가 모두 터지겠죠. 근데 이런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영끌 운동까지 계속 가려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판을 크게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먹고 그렇게 딴 데 가실 분들 그 이익대로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겠죠.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일단 충청도 그 국가주도형 그 기획부동산 그 결과가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세금을 왕창 쭉쭉 빨아먹고 그 다음에 충청도 땅 장사들, 땅 부자 정치인 그런 쪽에 기대 수익률 달성을 위해서 충청 시민 영끌 운동으로 이어지고 영끌 운동이 이어진 다음에 지금 노무현 때 30대 친노 지금 그 대깨문 수도권 30대 대깨문처럼 충청 시민들의 그 또 엄청 부채 안고 발랑 누워 눕는데 이제 언론들은 입장 전환하면 끝 이렇게 되겠죠. 이미 너무 많이 이렇게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왔어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